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현미입니다. 이렇게 저희 윌그룹 사장님들 앞에서 첫 강의네요. 그죠? 저희 팀 미팅에서는 계속 이제 했지만, 저희 식구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고 보니 진짜 많이 설레고 막 떨려요. 지금 이제 입 마르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그럴 만큼 지금 많이 좀 준비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저희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사장님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네. 먼저 저의 스토리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의 전직은 속눈썹 연장샵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28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고 성형 전이냐라고 하는데 쌍꺼풀이 생기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27살 때, 8살 때 샵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샵에서 이런 샵인샵, 이제 네일샵과 속눈썹 연장샵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도 저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정말 재미있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손으로 하는 직업을 몇 개 배웠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피부 관리와 이제 속눈썹 연장하는 기술이었는데요. 기술직이잖아요. 제가 기술직을 선택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제가 그 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들어도 오래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선택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 거를 차릴 수 있어서 내 거를 차려서 나 혼자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피부 관리 일을 하든 그리고 속눈썹 연장을 하든 내 거를 꼭 차리리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샵 차릴 거야. 샵 차리면 와. 샵 차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샵을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요. 샵을 오픈하고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샵만 오픈하면은 시간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샵을 차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제가 이걸 느꼈을 때는요. 정말 잘 됐을 때, 바쁠 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건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샵에 오셨어요. 샵에 이제 손님으로 오셨고 이 네일 선생님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모공 어떻게 할 거야? 저 데몬 좀 받아봐. 내가 그 모공 완전 줄여줄게. 액션이 되게 좋으셨던 분이라 데몬에 대한 권유를 계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손님이시니까 거절하기는 그렇고 해서 할 수 없이 처음에 네일 선생님이 받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이 네일 선생님이 뉴스킨에서 완전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의 차별성을 알고 180도를 모든 제품으로 다 바뀌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피부는 좋지는 않았지만 비싼 제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180도를 쓴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피부가요, 진짜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너무 좋아지게 돼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확장이 일어나게 돼요. 참고로
제가 먼저 가입을 해서 오메가를 구매를 해서 가입은 제가 먼저 돼 있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선생님이 가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 피부를 보면서 호기심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되지? 나도 한번 써 볼까?' 그 생각이 있었죠. 근데 전 출장을 다녔을 때 뉴스킨을 먼저 알고 그때 가입이 돼 있었어요. 매달 가는 그 손님 집에 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집을 가는데 얼굴이 성형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달라지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언니?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갈바닉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쓴 거를 그때 갈바닉과 그리고 기초 몇 개를 사서 사용을 했는데 제 피부가 이런 피부였었어요. 네. 지루성 피부염이었었죠. 네.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면서 할 테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어가지고요. 피부에 온갖 가지 피부의 고민들이 정말 많았어요. 염증에다가 피부 결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트러블에다가 홍조에다가 정말 예민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부과도 다니고 진짜 좋은 화장품이라는 거는 다 써봤고 제가 이 피부 때문에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땄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나서 그때 갈바닉을 쓰고 나서 어땠겠어요? 명현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데모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전달을 제대로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뉴스킨에 내가 뉴자로 진짜 듣기 싫었고 손님으로 온 저희 스폰서님 처음에 뉴스킨 명함을 딱 내밀었을 때 네,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말았어요. 별로 좋지 않았었죠. 근데 제가 이게 바뀐 계기가 그 선생님이 180도를 쓰고 이제 피부 때문에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 지금 현재 리뉴얼된 뉴트리센셜즈 라인이에요. 아주 기초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단 3개월 만에 피부가 정말 만족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걸 주위에서도 알아봤고 제가 너무 이제 만족을 하다 보니까 샵에서 피부 고민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족을 했고 그리고 이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해도 욕은 안 먹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2만 원이 좀 안 되는 그 돈이 제 통장으로 한 3개월 이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2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어떤 분한테는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돈이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30분을 속눈썹을 목을 숙이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저에게 3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좋은 거를 소개만 한 것뿐이었는데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오, 이거 정말 괜찮은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더 큰 액션을 했을 때, 더 많이 소개를 했을 때, 더 큰 게 들어올 수 있겠네. 그래서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내가 이걸 해볼까? 선생님,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선생님도 당연히 긍정적이었겠죠.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자, 컨택이 들어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저의 상태 파악을 하셨던 거예요. 아, 타이밍이다.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밖으로 저를 불러냅니다. 샵이 밖으로 불러내요. 네, 감 오셨죠? 저도 그때 감을 잡았어요. 제가 샵을 정말 잘 됐었거든요. 하루에 한 20명 정도를 한 적도 있고요. 평균 15명은 무조건 넘었어요.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풀타임으로 그냥 계속 했다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기는 했어요. 잘 벌었고 만족도 하고 좋았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시간은 정말 없었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기획
기계같이 제가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된단 말이야? 정말 재미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지속할 수는 없구나. 그럼 내가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나? 뭔가를 또 배워야 되나? 제가 그럼 뭘 해야 되지? 뭘 알아보지?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딱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제 사업 설명을 듣게 돼요. 저희 스푼 사장님이 열심히 준비해온 이제 회사에 대한 거, 보상에 대한 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했을 때요. 저는 어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한테 얘기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얼마 보세요? 라는 거였어요. 네, 당돌하죠. 스폰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얼마 버는 걸 왜 물어봐? 라고 생각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요. 먼저 그 전에 그 사장님의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돈은 벌지만 자유롭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저분은 뭔가 뉴스킨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일을 하는 건가? 많은 건가? 그 생각도 있었고요. 자유로운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네일도 하고 속눈썹도 하고 그랬었고 돈도 벌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얼마 벌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장님이 웃으면서 네, 저 얼마 벌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버는 수입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5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요. 제가 버는 500만 원과 그분이 버는 500만 원이 저는 다르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달 이게 이 수입이 매달 들어오는 월세 같은 수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월세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월세를 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뉴스킨이라는 일이 월세를 월세를 받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월세 같은 수입이 벌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나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무작정 뉴스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마이 뉴스킨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샀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사서 그냥 무작정 회원 구축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그 절차는 어떠나요? 대부분. 처음에는 사업 설명에 와서 회사를 알아보고 보상을 들어보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이제 하잖아요. 그게 알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사업 결정을 하고서요 회사를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스토리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요, 비교하고 재보는 거를 못해요. 옷 같은 경우도 살 때 마음에 든다, 돌아다니면서 그럼 입어보고요, 그냥 사요. 일 같은 경우에도요, 배우는 거를 별로 겁내하지는 않아요. 하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시작해보고 부딪혀가면서 그냥 나가는 성격이에요. 이 뉴스킨도 그래서 제 성격으로 그냥 우선 해보지 뭐 라고 해서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뉴스킨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제가 몇 가지, 제가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것만은 우리 파트너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일의 본질을 이해했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요, 시작을 할 때 제품이 좋아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좋아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 때문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통로든 상관없어요. 들어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내 일의 사업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꼭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일이 진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인지, 그게 깨달았을 때 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일을 했지만 한 투잡 생활을 한 3년 정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샵이 잘 되다 보니까 그거를 한순간에 끊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내 일이라는 인식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적이지도 않았고요. 깊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저희 장점이 성실하니까 시스템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스폰서장님이 이거 하세요, 오세요. 그러면요, 그거 하나는 띠깔나게 잘해요. 그래서 남들 눈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사업하는 그 성장에는요, 이게 한계가 있었고, 성장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본 만큼, 이해한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저희 이제 강의를 할 때 저희 리더 사장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 이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강의를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일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요, 이 일의 몇 가지를 좀 이해를 하고 정립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이 되게 많잖아요. 기본적인 책 서적을 몇 권만 보고 강의를 본다라고 하면은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 내 스스로 알아야 되고요. 무엇을 전달하는 일인지, 그리고 보상이 어떤 일이고 그 보상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일인지 Y가 되겠죠? 네. 이게 내가 100% 이렇게 정립이 돼서 이해가 돼서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돼야지만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트 할 때도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도 뭔가 가이드를 할 때도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알았을 때, 제 모습을 점검한 거죠. 알았을 때,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바로 변화예요. 네. 변화에는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이 외적인 변화는요, 제일 쉽지 않나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킨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겉모습, 복장 이제 바꾸는 거, 그리고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제일 큰 거는 내가 내 모습이 변화로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1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한 몇 주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변화,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할 때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사장님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권세미 사장님 기대하세요. 자, 접니다. 대박. 놀라시죠? 저도 이렇게 변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 뉴스킨을 할 때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쁘다고 했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 처음에 티알라인 티가 나오고 권세미 사장이 대박 외치시는데 저 캡처 좀 할게요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 캡처하지 마세요. 외치시는데 이게 티알라인 티가 저희 첫 화보 촬영했을 때 이쁘게 화장하고 거기에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뉴스킨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희창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너 뉴스킨 만나서 용대하고 본인 생각 못하고 모두들 뉴스킨을 사용하면 외적인 변화는요 누구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김은경 사장님이 이 사진을 보고요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권세미 사장님 다음으로 캡이라고. 네, 외적인 변화는 이렇게 제가 했고요. 네, 내적인 모습을요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저는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힘들고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내적인 변화는요, 저는 생각과 이 마인드였어요. 저는 사람과의 소통이 진짜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 사람과의 소통이 힘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할까 말까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대가를 받고 저의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손님한테 서비스를 대가를 이제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 만큼 그 대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만족도만 주면 돼요. 근데 굳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이 뉴스킨을 하려고 보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고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의 관심을 갖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관심을 이제 가졌을 때 제가 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연애를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연애를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이 사람 좋아하는 거고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학교는 어디에 나왔고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간이 나면 뭘 하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뭔지 직장은 어디에 다니고 어떻게 그걸 선택하고 그만뒀을 때 왜 그거를 그만두게 되는지 여러 가지가요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과의 듣는 연습도 이제 하게 되고요. 듣는 연습이 정말 안 됐었는데 듣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플 정도로 되게 몰입해서 듣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공감이나 소통하는 능력도 그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칭찬하는 노력. 칭찬하는 거 저 못하거든요. 어색해요. 누군가 제가 또 못하니까 그거를 또 듣는 것도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 칭찬을 듣는 거는요. 많이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이 칭찬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그리고 다른 생활에서 직업을 하면서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딪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힘이 있을 때 마음도 되게 상하게 되는 거고, 불편한 점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도 얘기를 했을 때 듣기 싫어요. 근데 누구나 듣기 싫은 거는 맞는데, 근데 그 듣기 싫은 거를요, 다시 점검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인정하는 걸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의 이런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능력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걸 못했어요.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조금씩 노력했어요. 내 생각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했고, 그 얘기하고 나서도 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굳이 불필요한 생각을 안 하려고 그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감정 표현하는 거, 내 감정을요, 표현하는 거를요, 그것 또한 못했었는데, 이거를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어떻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지만 상대방도 알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노력을 했었고, 리드하는 거 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누군가를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파트너가 있어야지만 리드가 아니라 내가 소비자도 리드예요. 그런 소비자 리드하는 거, 그리고 파트너 리드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한테든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리더 사장님한테만 배울 점을 찾았었거든요. 당연히 배울 점이 많죠. 처음에는 저희 리더 사장님의 생각과 말하는 뜻까지, 말하는 방식까지 그런 부분들을 따라하는 거를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배울 점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저 앞서 이제 사례 이제 얘기했던 김주영 사장님, 박민지 사장님, 저희 파트너지만은 진짜 배울 점이 있어요. 김주영 사장님의 그 열정적, 끊이지 않는, 식지 않는 그 열정적인 거. 정말 본받고 배울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박민지 사장이 저분이 콜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저분은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일을 했을 때 제일 걸린 거 하나가 자기를 오픈하고 이거를 내비쳐야 된다는 게 그게 힘든 사람이었는데 온라인을 SNS를 하고 콜드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보면서 저는 배울 점을 제가 찾았어요. 근데 이런 걸 하면은요, 변화를 하게 되면은요, 뒤따르는 게 있어요. 바로 성장통입니다. 아이도 태어나서 빠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빠르게 자라잖아요. 그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성장통이 따른다라고 해요. 근데 성인이 이제까지 우리가 길들여졌던 생각과 어떤 행동과 그거를 한꺼번에 바뀌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는 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걸 하면서도요, 이 성장통은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장통을 겪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진짜 불편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막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거를요, 아파하지 말고요, 혼자서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제일 성공하기 바라는 분께 가서,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라고 저는 얘기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상처와 저의 아픔과 징징거린 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김은경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이 부분을요, 처음은 계속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이게 성장하고 이게 단단해지면요, 이 스폰서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횟수도요, 짧아지고요, 그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닌 이제 가까이 있는 저희 스폰서님들에게 얘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바로 이 신념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바로 신념인데요. 신념을 제가 찾아봤어요. 신념이 무슨 사전적인 의미는 나를 굳게 믿는 마음이래요. 우리 사업할 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최근에 알란나거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신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신념 누구나 다 갖고 계신가요? 이것쯤은 하나 다 갖고 계시죠?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요, 어떠셨어요? 잘 나가지 않으셨나요? 나 괜찮은 사람이지 않으셨나요? 근데 희한하게 뉴스킨을 하고 나서 실패랑 거절을 너무 겪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도 떨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가끔씩 지금도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신념이요, 저는 100%는 지금도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기복이 있을 때요, 저만의 극복하는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처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숨지는 않아요. 어떤 기복이 왔을 때 그런 분이 계시죠?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 아주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오지 않아요. 혼자서 막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화도 받지도 않고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린 다 알아. 아, 저분 안 보이니까 잠시 지금 정리 중이시구나. 혼자만 이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자신감 있고 이 사업을 잘하는 분에게 뭔가를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슬럼프가 왔을 때요, 절대 굴러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피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요. 얘기를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고친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서로 풀어나가는 처럼 이제 그렇게 해결해 나가듯이 제가 기복이 슬럼프가 와도 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합니다. 시스템에 있어야 할 것에 시스템 참석을 하고요. 내가 할 것에 그냥 해야 할 일에 그냥 해요. 기운이 빠져 있어도요, 그 부분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에서도 똑같은 그 기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도 보이지 않는 거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킨도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내가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이게 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요, 스스로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해결이 되고 시간이 이게 지나면요, 그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으로 나한테는 다시 자신감으로 생기게 돼서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또 바라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게 앞섰고 부정적인 생각도 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다진 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로 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거는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신념을 키우는 그런 작업을, 그런 능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념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리더 사장님들이 매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냐면 바로 보고 상상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 드림보드인데 이 드림보드를 아침마다 보고 상상합니다. 나 저기 아파트에 들어갈 거고 꼭 저기에 내가 입주를 해서 이런 인테리어를 할 거고 여기에 내 가족들과 하와이 DPS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돌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그래서 노아랑 같이 노아야 너 여기에서 살 거야. 되게 좋지. 엄마는 이렇게 깔끔한 인테리어가 좋아. 그래서 그럼 노아가 진짜? 라고 해요. 아이와 너 같이 하게 되니까 되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전 냉장고 앞에다가 붙여놔요.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죄송합니다. 그래 신앙적인 얘기도 이제 쓰게 되고 저의 목표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 목표도 내가 계속적으로 보지 않으면 잊게 돼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하게 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체크를 안 해도요. 내 스스로 앞에서 이거를 외치고 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리더 사장님들이 왜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했는지 처음에는 이걸 하라고 했을 때 저 유치한 걸 왜 해?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요, 그 유치한 게요, 지금은요,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꼭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노아가요, 저 외칠 때 옆에서 같이 외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피크 귀엽죠? 네. 마지막에 삑사리가 났지만 아이와 같이 함께 외치는 그 아침마다 이게 외치는 목표가요. 저한테는 또 다른 하나의 희망이고 하나의 간절함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이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 동영상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I'm gonna send a bird, gonna drown a man.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네. 아, 가사 보셨죠? 네. 뉴스킨을 하면서, 많은 이제 일들이 있고 많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많은 생각도 들 건데, 이 뉴스킨이 저희한테 정말 큰 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일이잖아요. 그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이제 활용하면서, 그 도구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내가면서, 우리가 해내가면서 원하는 거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님들 자신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얘기를 들어도, 거절과 실패를 겪어도요, 사장님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은요, 존재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네. 이제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당당하게 나를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